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의 특성 나가보도록 하죠.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를 좀 미리 알려줄게요. 오늘의 숙제는 이제 교과서 200페이지를 보시면 창의적 사고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보죠. 오늘 숙제를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하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겨울철 도로에 눈이 쌓이면 염화칼슘을 뿌린대요.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뿌린 도로는 눈이 얼지 않는데. 우와, 신기하다. 왜 그런 것인지 아래에 있는 힌트, 오남물, 순물질, 어는 점, 온도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물이 언제 끓는지 알고 있나요? 물은 여러분들 뭐 가열하면 끓는다로 알고 있겠죠.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을 한번 끓여보시면요, 85도쯤만 돼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90도쯤이 되면 이제 기포가 슬슬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0도가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바글바글 끓고 있는 물이 되죠. 이 중에 어떤 거를 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쌤은 답을 안 알려줄래. 여러분들 교과서 199페이지에 보면은 해보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험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하면은 증류수와 설탕물이 있어요. 증류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순수한 물입니다. 100% 순수한 물. 설탕물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에 약간의 설탕을 가미를 한 거죠. 얘네들을 각각 끓여봤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간에 따라서 한번 측정해 볼 겁니다.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설탕물의 경우에는 102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물의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100도씨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설탕물의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정리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물과 설탕물은 각각 몇 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가? 물 몇 도씨였죠? 물은 100도씨, 설탕물은 102도씨였죠. 다음, 물과 설탕물이 끓는 동안 온도는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리 살펴봤죠? 물은 변화하지 않는다. 설탕물은 온도가 끓는 동안 계속 변화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보면 물은 모두 기화할 때까지 온도를 유지했다라고 쓸 수 있고요. 설탕물의 경우에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 결론을 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순물질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첫 번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했을 때 순물질보다 혼합물의 끓는 점이 더 높다. 혼합물의 끓는 점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왜 이렇게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왼쪽은 순물질의 경우이고요. 오른쪽은 혼합물의 경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순물질의 경우에는 표면에서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요. 오로지 얘네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기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 표면에 증발하지 않는 애들이 중간중간 껴 있어요. 얘네들이 표면적의 윗부분에 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뚜껑을 덮어서 증기가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처럼 증발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에는 증발할 때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니까 온도가 더 높아야 물이 끓게 되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사실 더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온도가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라면은 온도가 높을 때 끓인 라면이 더 맛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 뭐 이런 문제를 따질 때 사실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더 좋다고는 해요.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래프 본 거 잠깐 얘기해 주면은 설탕물 102도씨에서 끓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도 더 높은 온도에서 라면을 끓였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스프 먼저 넣으시면 돼요. 물론 아무도 그 맛을 구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는 점의 경우에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어는 점의 경우는 물 몇 도씨에 얼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네, 0도씨에 언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설탕물이나 소금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설탕물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여러분들 약 마이너스 4도씨를 넘어섰을 때 마이너스 5도, 6도 정도 돼야 물이 얼기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죠. 물에 뭔가 섞으니까 물이 좀 더 잘 얼지 않네 라는 거를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 정리해보면 순물질보다 혼은물에 어는 점이 더 낫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물이 끓을 때랑 이유가 비슷한데요. 이 순물질이 얼 때 보면은 언다는 거는 분자들이 서로서로 자기들의 간격을 지켜서 일렬로 정렬해서 자기들끼리 손을 맞잡는 행위예요. 언다는 거는. 근데 여기에 중간에 다른 혼합물이 껴있어. 이물질이 껴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정렬을 해서 손을 잡는데 방해를 받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손을 잡아주려면은 온도를 더 많이 낮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얼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혼합물은 어는 점이 낮아지고요, 혼합물은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두 가지 사실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네, 실생활에서 혼합물의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첫째로 자동차 워셔액이 있어요. 워셔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유리를 뽁삑뽁삑 하면서 닦죠. 그죠? 얘네를 닦을 때 쓰는 액체인데 보면은 에탄올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는 점이 어떻게 돼? 어는 점이 낮아져. 네. 겨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겨울에 차가운 곳에 차를 주차를 해두면은 당연히 안에 있는 액체들도 겨울처럼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바깥이 영하 10도였다. 그럼 자동차 전체 온도도 시간이 지나면 영하 1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자동차에다가 물을 넣어놨다. 그러면은 물들이 다 얼어 터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과 에탄올을 적정한 비율로 섞어주게 됩니다. 그럼 어는 점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워셔액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창문을 닦아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글로 정리한 거고요. 다음 퓨즈입니다. 퓨즈는 납과 주석 등을 합쳐서 만든 합금이에요. 네, 얘네들을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 어는 점이 여러분들 녹는 점과 같다는 사실 알고 있죠? 물은 몇 도부터 얼기 시작한다? 0도부터 얼기 시작한다. 그럼 물은 몇 도부터 녹기 시작한다? 물은 0도씨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녹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은데, 네, 퓨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퓨즈의 특징으로는 순수한 납보다 녹는 점이 더 낮아요. 녹는 점이 낮다. 녹는 점이 낮으면은 조금만 가열해도 쉽게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겠죠. 그죠? 쉽게 끊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전류가 흘렀을 때 여러분들 전자제품 뭐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안에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납땜되어 있는 부분까지 녹아버리면 전자제품이 심각하게 손상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납보다 더 빨리 녹아버리는 퓨즈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러면은 그 도선 안에 들어있던 다른 납들이 녹기 전에 얘가 먼저 녹아서 회로가 끊어지게 되겠지. 그럼 전기가 차단되니까 전자제품이 고장나는 것까지는 막아줄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퓨즈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전기 차단기 안쪽에 열어보면 퓨즈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숙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겨울철 도로에 눈이 쌓인대요. 눈이 쌓이면은 염화칼슘을 뿌려준다는데 이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눈이 녹으면서 물로 바뀔 것이고 이 물과 염화칼슘이 섞이면서 이제 혼합물이 되겠죠. 이때 어는 점의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어는 점이 낮아질지 어는 점이 높아질지, 네, 이렇게 됐을 때 눈이 다시 얼지 않는 이유까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숙제 안내까지 끝났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